안녕하세요. 노란의 동네입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끄고 녹화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좀 다시 해야 되네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퀵서비스에 관련한 개념 1편에서 했던 거 잠깐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2편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노란의 동네 교육 퀵서비스 찾으시면 동영상 나올 거고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보면 제가 컨텐츠를 요런 걸 만들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퀵 서비스 오토바이 배송의 장단점 요 내용 한번 해드렸었죠. 여기 아마 제가 좀 가렸어요. 가려가지고 아마 좀 잘 안 보여졌을 거고 요거 한번 보시고요. 퀵 서비스는 업무에 가깝다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고객이 지사에 접수해서 플랫폼에 접수하면 앱에 뜨고 이 앱에서 기사분들이 콜을 잡아서 수행을 한다. 그런 내용 말씀드렸었고 인성 앱 있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있고 그런 부분들 제가 쭉 말씀드렸었고요. 그건 이제 1편. 기본 2편인데 제가 글자를 약간 왼쪽 위로 올렸죠. 이 내용은 한번 좀 보시고요. 제가 2편 내용을 좀 지난번에 이제 요게 정리가 좀 안 돼가지고 제가 한번 끊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돼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퀵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 내지는 방법 이런 거를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 왜냐하면 처음 스타트를 하시려고 하면 좀 찾아야 돼요. 이게 자기하고 맞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넣은 거예요. 고민을 좀 해보시라. 예를 들면 왕복형이 있어요. 왕복형. 왕복형이 뭐냐면 실제로 만났던 분인데 그분은 중구하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하세요. 여기만. 이것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콜을 여기서 잡든 주먹이 나오나요? 나오네. 콜을 여기서 잡든 다산에서 중구까지. 여기 이제 뭐 종로구도 좀 포함되고 되겠죠. 어떤 범위는 있으실 거예요, 이분이. 그냥 여기만 주구장창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왕복형. 주구장창 왔다 갔다 합니다. 오토바이는 이제 짐바리 오토바이였죠. 짐바리 오토바이 이런 종류였어요. 오토바이는 주구장창 주구장창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런 분이 있고 동네발이 형 있어요. 동네발이. 동네발이 형은 뭐냐? 내가 사는 동네가 강북구다. 여기 강북구다. 내가 강북구에 삽니다. 그러면 여기 강북구 근처, 강북구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동네발이 그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그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이런 형도 있어요. 나쁘지 않죠. 제가 실제로 뵀던 분은 본인은 9시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 해서 돈 10만 원 벌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외곽형. 음, 이 수도권 전체 지도를 좀 보면요. 이게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게 한눈에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보이나?
자, 여기가 서울이죠. 여기 강남하고 동작구에서 구로구 뭐 요 정도까지 하고 마포구, 은평구 요렇 요렇게까지 해서 여기 구리 전에 중랑구, 강동구 여기까지가 서울이고 광주 저는 광주는 자주 안 갑니다. 분당구하고 뭐 수정구, 중원구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안산도 있고 수원도 있고 이렇죠. 이 외곽 쪽을 도시는 분들 이런 종류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외곽형. 이유는 뭐냐? 안 막히거든. 덜 막히거든. 출퇴근 시간뿐만이 아니고요. 이 강남구 쪽 여기 있죠, 여기. 여기는 돌아버립니다. 쉽지 않아요. 엄청 막혀요. 그러니까 외곽 쪽으로. 그리고 장거리가 또 수익적인 면에서도 유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를 하시는 분들, 외곽만 타시는 분. 그다음에 고가형이 있죠. 나는 18,000원 미만의 콜은 안 잡고 간다. 이런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네. 실제로 18,000원짜리 미만의 콜은 안 간대요. 이해는 좀 안 가지만 쉽지 않을 텐데. 저가형도 있어요. 가까운 데만 가겠다. 난 한 11,000원짜리, 한 만원짜리만 가겠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북구 정도만 그냥 하시는 거지. 강북구만 왔다 갔다 하시던가, 뭐. 종로구는 좀 그렇고, 중구 정도. 그냥 중구에서만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세워라 내워라 형. 저 같은 경우는요, 약간 그것도 있어요. 세워라 내워라 형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쏠 때는 쏩니다. 쏠 때는 쏘는데 예를 들면 수유역에서 출발이죠. 남양주 다산을 만약 간다. 그럼 갈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다산 1이냐 다산 2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다산 1 같은 경우는 이 길이 빨라요. 이 길이. 요 갈매 밑에 있는 요쪽 요 다산역이라고 돼 있는 요쪽은 사실 이렇게 가면 빨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계역 지나고부터는 여기가 약간 국도 비슷하게 이렇게 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빨라요. 근데 이렇게 가면 문제가 뭐냐? 코를 못 잡아요. 여기 노원역 3개 지나는 순간부터는 여기 다 그냥 산이잖아. 그냥 공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코를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로 가는 거죠. 어떻게? 가는 게 한 요 정도 갑니다. 요 정도나 힘내 중랑 갈매역 쪽으로 안 가고 중랑교 쪽으로 가죠. 네, 요 정도로 갑니다. 다산 1이냐 다산 2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코를 잡는 거죠. 구리나 네, 다산이나 뭐 남양주 쪽에 뭐 금곡동이라고 하고 흉내가 여기 있고 인건읍, 인접이 더 위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돌아서 가거나 신호를 아예 그냥 바꾸고 간다. 그리고 그냥 내워라 가는 형이 있고 전투형 콜 딱 잡으면 그냥 쏘는 형이 있어요. 그냥 달립니다. 오빠 달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앞에도 쭉 업무적인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내용 많이 드렸지만 구체적인 건 아직 못 보시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개념에 대한 거예요. 그냥 컨셉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퀵 서비스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개념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거에 맞을 거에 대한 건 찾으셔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 시작을 하시게 되면 본인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쉽지 않지.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요거는 제가 앞전에 1편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짐바지를 이렇게 해서 하는 퀵도 있고 탑박스 하나만 달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는 드렸고 근데 가능하면 250C 이상으로 하시는 게 안 낫냐 하는 거죠. 그건 제 스타일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 조그맣게 해서 그냥 동네발이 하겠다. 나쁘지 않다니까요. 근데 방역이나 수도권 형태로 움직이시려면은 125 가지고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표의 차이뿐만이 아니고 사이즈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의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좀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품은 퀵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고민했던 거예요. 도대체 오토바이에 어떤 걸 실는지 모르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처음에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저는 이걸 생각했다니까. 처음에 퀵서비스 할 때. 그래서 여기 산발이라고 여기 밑에 요 판, 그 물건 실을 수 있는 거 이걸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기 다리하고 이거를.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저는. 아니면 뭐 이런 걸 생각한 거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배송했던 물건들에 대한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들을 배송하는지를 알아야 아, 이 정도 선에서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개념적인 거죠. 요거 제가 실제로 배송했던 박스예요. 박스. 여긴 평창동, 아, 성북동이죠. 여긴 성북동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실제로 배송했던 박스입니다. 이건 병원에 배송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실제로 배송했던 건데 요거는 약간 쇠 종류야. 쇠인데 약간 판같이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으로 잘 안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한 50cm가 안 됐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무게도 한 3kg? 죄송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새벽에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토요일 날 새벽에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낮이나 저녁 때 만들면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어오니까 가능하면 좀 조용한 시간에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좀 자고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좀 합니다.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거 스티로폴 박스 이런 거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거 제가 이렇게 묶는 거, 매는 거, 실는 거 이런 것도 다 할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동영상을 한번 녹음을 안 해가지고 다시 찍다 보니까 지금 기운이 좀 없으니까요. 목소리가 좀 작아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기운이 없어 졸려요. 자, 다음에 이런 거 다 말씀드릴 거예요. 요런 거는 소봉이에요. 소봉. 조금 해요. 한 요만해요. 그냥 티셔츠 한 두세 장 정도 사이즈. 쉽죠. 이런 거 뭐, 뭐 이런 거 좋죠. 가져가기. 그 어떤 유튜버님 유튜브 하시는 거 보면 남자는 서류라고. 예. 요거. 예. 이게 아주 추억의 스티로폴 박스죠. 40만 원짜리입니다. 40만 원짜리. 이게 결국엔 저희가 먹었고요. 제가 먹었고 이거 배송 늦었다고 고객이 안 받는다고 대박 썼죠. 가능하면 음식은 잡지 마세요. 음식은 10개 중에 5개는 문제 생겨요. 전화가 오든지 음식은 잡지 않습니다. 거의. 단지 매장 쪽에 가는 냉동육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거. 저녁 장사
대비해서 뭐 물품을 받는다 그런 건 괜찮아요. 이해해요 어느 정도. 근데 개인이 주문한 음식 쪽은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게 나아요. 속 편해요. 그다음에 이런 쇼핑백 요거는 손바닥 한 4개만 해요. 이렇게 한 요만합니다. 요것도.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런 거. 예. 이거는 뭐 뭔가 인테리어 할 때 쓰는 건가 보죠. 내용물은 뭔지 모르겠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거 이렇게 지금 요 노란 색깔 보이시나요? 요 노란 색깔 요게 탄성이 있는 고무줄이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묶으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묶이죠. 예. 요런 거는 조금 힘들어요. 요런 거. 요게 한 15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kg인가 15kg인가. 호텔에 지하에 공사한다고 시멘트 내지는 뭐, 여기 20kg라고 돼 있네. 시멘트 내지는 뭐, 방수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이나 추석 때 이런 거 많죠. 선물 세트. 집에 이제 주인이 아직 퇴근해서 돌아오질 않으셔서 문 앞에다 놓고 이제 사진 찍고 왔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런 게 중봉 정도 돼요. 중봉. 중봉. 요건 좀 커요. 한 이만해요. 무게도 있고, 무게도 한 10kg 이상 되죠. 요런 거 이제 중봉. 요거 2개 정도 있는 걸 보통 한 대봉이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요런 오토바이 있잖아요. 요런 오토바이 요 뒤에 실립니다. 뒤에. 조수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뒷좌석에 실려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아까 보셨던 이런 고무줄 같은 거 있죠? 고무줄. 이런 고무줄을 이용해서 묶으면 충분히 실립니다. 2개는 힘들죠. 대봉은. 중봉 2개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저런 류의 것들을 하실 때는 요런 오토바이가 하지만 실을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하나 저희 단톡방에 있는 분 계세요. 잘 타시는 분. 그분이 이제 짐을 이렇게 싼 거를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길래 제가 허락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하루 이틀에 되지 않습니다. 요런 거는 좀 경력이 돼야 돼요. 저도 아직 이걸 생각해내기는 쉽지 않아요. 고민을 한참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박스 사이즈나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실어본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쉽게 나오겠는가?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사진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쉽겠습니까? 이런 거는 하루 이틀에 안 되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어야죠, 당연히. 자기가 실어본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배송을 해서 요 박스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본 경험도 있어야 되고, 어떤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나야 되는 거고,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도의 물품을 배송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그림은 왜 넣냐? 이게 이제 제가 탄 건데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꺼끌꺼끌해요. 이게 부드럽게 타지를 않습니다. 그 옆에 것도 보면 이게 꺼끌꺼끌하죠. 뭐 별 모양 같이 이게 동그랗지 않죠. 잘 타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동그랗지 않아요. 잘 이렇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림이 지금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그것 때문에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이게 이렇게 꺼끌꺼끌하고 이거는 초보 타입이죠. 잘 타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동글해요. 동그르르. 참고로 이제 요거는 제가 넣은 이유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맨 밑에 요쯤이 여기가 성남, 송파, 강동구
여기가 와부, 그다음 중랑구, 그다음 강북구 이렇게 돈 날이고 여기는 지금 이게 아마 부천을 찍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부천, 그다음에 과천,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강북구, 그다음에 고양 요렇게 돌아간 거죠. 보통 퀵을 타면 작게는 요 정도를 탄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 갖고 요건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입인데 처음부터 월급처럼 일정 수익을 바라면 안 돼요. 진짜 그게 맞아요. 저는 12시간 타고 8만 원을 벌어간 날이 있다니까요. 할지 말지 고민되죠. 왜 12시간 일했는데 내가 8만 원을 벌어? 이게 말이 돼? 기름값 빼고 못 빼면? 근데 저는 어쨌든 누가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그 고비를 넘은 거죠. 해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당연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잘 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좀 잘 못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빠른 속도를 뭐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좀 빠른 건 무서워서 천천히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죠. 퀵서비스 업무 방식에 따라도 다릅니다. 고가형을 할지, 광역을 할지, 동네발이 할지, 저가형을 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본인의 의지와 열정에 따라 다름.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열정으로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오나무비 23,000원짜리가 떴어요. 직선거리로 한 19.7km 정도 될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하월곡동에서 가는 거였거든요. 20km 정도 되죠. 갔다 오면 2시간 안에 갔다 와요. 길이 안 막히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왔어요. 그쪽에서. 오나무 쪽에서. 와우베에서 왔으니까. 세계관 쪽으로 넘어오면 금방 옵니다. 사실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그걸 갈지 말지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저는 미아동으로 넘어왔고 오늘 콜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굳이 내가 여길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해서 안 갔는데 누군가 찍고 가시더라고. 근데 그 시간대면 다 집 쪽으로 올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분도 강북구에 사시는 분이었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은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23,000원을 버는 거예요. 거기서 오나붐에서 혹시나 또 강북구 쪽으로 들어오는 콜이 또 있다면 최하가 15,000원 정도 할 거란 말이에요. 오던 길에 잡아도. 그러면 그분은 4만 원을 버는 거죠. 2시간. 열정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최초 출발 지역도 중요합니다.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겠으나 중요는 해요. 왜? 북동부보다 북동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지도의 오른쪽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요쪽 요쪽보다 요쪽이 이 서남부 쪽 요쪽이 콜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유리하죠. 여기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리하죠. 그렇다고 해서 퀵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스타트가 조금 더디죠. 그런 차이도 있어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경험 기간이 수익의 기준이라고 봄. 제가 개념에 관련한 것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실제로 진행할 때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것도 해 드릴 건데 하루 이틀에 절대 안 됩니다. 하루 이틀에 안 되고요. 음식 배달이나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그래서 경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뭐 시가당 3만 원, 4만 원 버시는 분들도 있고 매일매일 그렇게 버는 건 아니겠죠. 네.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균치는 있죠. 그리고 겨울하고 여름, 그다음 봄하고 가을이 수익은 조금 차이 나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겨울부터 스타트를 했거든요. 근데 봄 되니까 수익이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3개월 차 제 기준으로 봤을 때 8만 원 번 적도 있지만 수익은 늘고 있는 건 확실해요. 아직도 늘고 있어요. 조금씩. 많지는 않지. 현재 수입은 시간당 18,000원 이상 벌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8,000원 정도. 컨디션이 진짜 안 좋거나 그 전날 뭐 너무 늦게 잤다던가 또 뭐 첫 컬부터 꼬인다던가 이렇게 머리 아프지 않으면 시간당 18,000원 이상은 분명히 법니다.
일정 수준에 올라오면. 그리고 추후에 제 예상 수입은 한 2만 원 정도 이상. 그게 제 예상 수입이에요. 물론 콜이 있어야겠죠. 근데 아직은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수입 부분도 요거를 그럼 얼마나 걸리냐 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일주일 안에 그 정도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3개월 차례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토바이 딱 타서 오토바이 위에 앉아서 인성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자 스타트 딱 끊으면 시간당 2만 원?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맨땅에 헤딩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제 생각인데 이런 거 자꾸 만들면 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수익이 적어진다. 콜은 한정돼 있고 콜 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퀵을 해서 어떻게든 지금 살아남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쨌든 간에 이걸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지 않나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못해서 나 이거 못하겠어라고 때려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처음 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맨땅에 헤딩 안 하고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겨울 장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음식 배달하던 장비로는 힘들어요. 옷이 쉽지 않더라고. 퀵 서비스용으로 그 옷 같은 거, 겨울 복장, 의복 뭐 이런 거 세팅도 좀 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 영상들을 통해서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음, 일단 개념 부분은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구성은 요 2편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동영상은 고민 중에는 있지만 일단은 주장비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쁘지 않은 저를 이렇게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